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그 산재 관련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업무하시는 분들, 우리 뭐 정해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또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우리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산재를 우리가 신청하는 절차 그리고 나중에 종결하기까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산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담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기인한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업무 중에 또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자, 우선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겠죠. 산재 신청은 우리 그 회사가 소속된 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이쪽으로 보통 신청을 많이 하고, 신청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제 직인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우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재해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제 의사 소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재에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첫 번째가 병원비, 이 요양급여라 얘기를 하고, 이 요양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산재 신청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업급여에 대해서 산재 같은 경우에는 70%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뭐 하루 평균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70%인 7만 원씩 해서 한 달 210만 원 정도 휴업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용 근로자, 그러니까 일용직, 우리가 이제 건설업체라든지 단기간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통상근로계수란 게 있어요. 그래서 휴업급여가 정규직은 70% 나오지만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73%를 곱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한 71% 정도 나올 51% 정도 나올 거고, 이제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73%까지 삭감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재 같은 경우에는 종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종결이 뭐냐? 내가 치료를 받을 만큼 받아보고 이제 더 이상 호전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치료가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종결을 봅니다. 그래서 다친 정도에 따라서 이 산재 기간은 전부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 종결을 이제 우리가 언제 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산재다 신청을 할 때 담당 주치의가 그 진료 계획서란 걸 올립니다. 앞으로 이 환자분은 얼마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산재에다 신청을 하고, 산재에서 이게 승인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또 다시 진료 계획을 올려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다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우리 종결 시점이고, 종결을 볼 때는 마지막인 장애급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급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장애급여는 첫 번째, 주치의가 소견서를 적어줍니다. 이 환자분의 다친 부분에 대해서 운동 범위는 얼마이고 이런 통증이 있다 해서 의사가 소견서를 적어주고, 이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바로 장애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우리 지역본부라 하죠. 뭐 부산 지역본부, 뭐 대구 지역본부 해서 그 도시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장애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누구씨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가면은 이제 이 해당 과의 의사들이 한 4명, 3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동으로 체크를 하고 문답으로 체크를 하고 영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장애 평가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치료받았던 주치의쌤이 아무리 잘 적어주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자문의사들이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자문의사들이 내준 결과에 대해서 산재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재 우리가 장애를 볼 때 내가 많이 다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도 뭐 이 정도는 몇 급 나온다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장애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고객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발목하고 발가락을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거의 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선생님 정도면은 장애를 뭐 7급이다, 8급이다 이렇게 말은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뭐 그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막상 산재를 장애 등급을 신청을 하고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분이 10급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의뢰가 됐는데 이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심사 청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재심사 청구입니다. 이 심사 청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장애는 사실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노무사 통해 가지고 심사, 재심사 다 하시고 전국적으로 안 되어서 이제 행정소송을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체 감정을 통해 가지고 10급에서 이제 8급으로 조정이 됐어요. 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내용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2020년 7월 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조정 제 8급 8급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8급을 받으셨고요. 자, 왜 이분이 8급을 받았는지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 같은 경우에 이 환자분이 신경 손상이 있으면은 자, 이 환자분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발목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어 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다치셨는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문의가 환자분 상태를 다 꺾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각도를 이제 기재를 해서 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능동으로 평가 안 하고 수동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손으로 움직여서 평가를 하니까 각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나온 만큼 장애도 더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손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능동으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밑에 2번처럼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 감정에서 근전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범위, 그리고 이제 감정생님이 움직여가지고 손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걸 비교를 해서 그 감정을 해준 교수님은 이 환자분은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각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8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신경 손상이나 아니면은 관절 내 어떤 골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직이 생긴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산재에서는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예, 의사가 뭐 다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보고 각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산재 처음에 신청하는 부분부터 종결까지, 그리고 종결을 했을 때 이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또는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